안녕하십니까. 농업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농업토목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오늘 다룰 주제는 농업토목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잠재 증발산량, 바로 PE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재 증발산량, 즉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PE는 농업 토목기술사신들의 핵심 중엔 핵심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양 수분이 계속해서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 식생의 표면과 토양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될 수 있는 최대의 수분량을 의미합니다. 토양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식물과 토양이 이룰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발산량이라는 단어에는 증발과 증산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증발산량은 증발과 증산의 합성어입니다. 증발은 토양의 표면이나 물 표면에서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날아가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증산은 식물의 뿌리가 흡수한 수분이 잎사귀를 통해 수증기로 대기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수분이 손실되는데 이 양을 산정할 때 PE의 단위는 보통 ml/1을 사용합니다. 최대 수분 손실량을 미리 아는 것이 농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즉 PE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PE는 물 관리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활용 분야는 작목 생육에 필요한 최소 수분량 산정, PE 값을 기준으로 적정 관계 시기와 양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물 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물 자원의 필요량을 산정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최근 가뭄 문제가 심각한데 가뭄 평가에도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PE는 가뭄 상황을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잠재 증발산량과 실제 증발산량의 차이를 분석해서 가뭄의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잠재적인 양보다 실제 증발산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차이를 통해 작목 생산성 저하를 예측하고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는 효과적인 물 관리와 정책 결정의 필수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가 정말 넓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PE 값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PE 산정 방법은 크게 경험식, 이론식, 그리고 측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식은 기온 등 기본적인 기상자료만으로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블라니크리들법입니다. 이 방법은 온도와 일조 시간 자료가 있는 지역에 적용되며 PE는 평균 기온 T에 계수 K를 곱한 형태로 간단히 산정됩니다. 기온 자료만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톤스워트법인데 이것은 온도 자료만 있는 지역에 기반해서 월별 기온 자료를 활용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식은 기상 자료의 정확성과 장기간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론식입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식이자 농업용 PE 산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펜만 모니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기온, 습도, 풍속, 일세량 등 복합적인 기상 요소를 모두 활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측정법으로는 증발접시법이 있는데 표준 증발접시 클래스 A펜의 측정값에 계수를 적용해서 PE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E를 실제 농업에 적용하거나 설계 기준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한계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PE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기온, 일사량, 풍속, 상대 습도 등의 기상 요소입니다. 또한 작물마다 수분을 소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작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작물 계수, KC를 PE에 곱해서 실제 작물 증발산량을 산정합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FAO, 국제식량농업기구가 PE 산정 공식 및 KC 표준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이나 한계점도 짚어주십시오. 가장 큰 한계는 PE가 실제 토양 수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토양이 건조하면 실제 증발산량은 PE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므로 가뭄이나 토양 건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PE는 기준값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 수분 상태,
작물 종류, 생장 단계 등을 고려해서 관계 시기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상 자료의 정확성과 지역별 특성, 계절별 변동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잠재 증발산량 P는 토양 수분이 충분할 때 식생과 표면에서 손실되는 최대 수분량을 뜻합니다. 산정 방법으로는 브라니크리들, 톤스워트 같은 경험식, 펜만 모니트 같은 이론식이 있으며 증발 접시법도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작목 필요 수분량 산정, 가뭄 평가, 수자원 정책 수립 등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P는 기온, 일사량 등 기상 요소와 작물 개수, KC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 토양 수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물 부족 시에는 실제 증발산량과의 차이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토기술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